안녕하십니까. 전국의 가족관계 등록법 수험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가족관계 등록법의 전체 흐름을 파악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수업을 할까, 가장 좋은 효과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법, 즉 가족관계법은요, 총 124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가족관계 등록법의 구성 총 124조로 되어 있어요. 자, 가족관계 등록법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예규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각종 판례가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성을 봤을 때 6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6편. 출제하는 문제는 뭐 별로 없지만 그래도 가장 어렵다고 평가가 받고 있는 것이 바로 가족관계 등록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총설을 공부하게 됩니다. 총설에서는 가족관계 등록법이 어떻게 출현하게 됐는가, 그 개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개관. 자, 이 개관도 상당히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종전에 호적법이 가족관계법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등록 사무자라든가 그 처리, 그 부분에 대해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개관에서는 준거법, 그러니까 준거법이 되게 중요하다. 어떠한 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족관계 등록을 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감독이 있겠죠. 가족관계 등록 사무가 잘 돼 있는지 잘못되어 있는지 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감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등록 사무가 되겠죠. 본격적으로 등록 사무가 있는데요. 이 사무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제2편. 제2편은 바로 등록 사무 절차입니다. 등록 절차. 실무적인 측면이 많이 이제 도입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출생 신고랄지, 그 다음에 입양 신고, 그 다음에 이혼 신고랄지, 아니면은 친양자 입양 신고, 이런 특별한 입양 신고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혼 신고, 그 다음에 친권. 최근에 이제 친권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험에도 많이 출제되고 있고, 그래서 친권 같은 그런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편과 2편 계속해서 뭡니까? 미성년자 등록 신고, 이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어떤 것을 공부하냐면요. 사망 신고랄까, 아니면은 국적을 우리가 이제 이탈하는 그런 신고가 있는데, 이것은 제3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3편은 국제적인 겁니다. 제3편은 국제. 최근에 이제 국제적인 문제, 즉 국제관계 등록 법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각국의 법이 이제 충돌할 때 어떤 법을 우선 적용해서 이것을 등록 사무를 할 것인가, 이게 매우 중요한 테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4편에서는 자, 모든 등록이 사무가 끝났을지라도 문제가 발생하죠. 그랬을 때는 이 등록 사무를 정정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정 절차가 있습니다. 정정. 자, 등록 사무가 완벽하게 돼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또 판단하는 그런 사후적 판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등록부 정정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족관계 등록 비송 절차가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5편 가족관계 등록 비송 절차가 있습니다. 비송 절차.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관계 등록 창설이라든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게 이 가족관계 등록을 하는 그런 절차가 일종의 행정처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처분 절차와 그 다음에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행정소송이라든가 각종 소송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행정심판이라든가 행정소송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이제 중요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살펴보시고요. 자, 특히 이 등록 사무에 있어서 이 불복하는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불복하게 됨으로써 어떤 처분 같은 게 있겠죠. 뭐 가태료 처분이라든가 벌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법무사 시험에서는요,
가족관계 등록법이 매우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종의 아킬레스 건점처럼 우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공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기본 내용을 40강을 공부하고요. 우리가 그 다음에 핵심 정의, 그 다음에 기출문제, 그 다음에 핵심 예상 문제를 우리가 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가족관계 등록법은 기출됐던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출문제, 그 다음에 핵심 사항, 나오는 곳에서 상당히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가족관계 법과 관련된 또 민법이지 않습니까? 이 가족관계 등록법이 성격이 있어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민법의 특별법에 해당한다. 그렇죠? 이런 개념도 좀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관계 등록법은 바로 뭡니까? 바로 절차법이 되겠습니다. 절차법. 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절차법이기 때문에 어떤 절차적 성격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실체법적인 성격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절차법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형식을 매우 중요시한다. 절차법의 성격은 형식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형식. 자, 이런 부분을 잘 알아두시고 다음으로 이제 시험 경향을 좀 살펴보는데요. 시험 경향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예규랄지 판례랄지 그 다음에 이 지문이 상당히 까다롭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예규 같은 경우가 많이 출제됩니다. 예규라든가 그 다음에 판례, 그 다음에 조문 이렇게 출제되는데요. 주로 조문 같은 경우는 문구를 살짝 바꿉니다. 그죠? 문구를 살짝 바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우리가 숙지해서 시험에 임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족관계법 특히 이제 제1조부터 124조로 되어 있는데요. 1조 같은 경우는 자, 우리 총칙 이렇게 되어 있죠. 총칙부터 제 8장까지 장으로 치면 8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1장에서 8장까지 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 문제가 출제되는 빈도수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골고루 출제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최근의 문제 흐름을 봤을 때는 사회적 어떤 경향, 사회적 어떤 초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가족관계 등록법, 자,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자, 우리 시대고시에서 마련한 이러한 좋은 시스템, 이 시스템을 잘 따라가면은 100% 합격의 영광을 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그러면은 본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